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었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예상치를 훨씬 더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2.4%를 기록했는데 하지만 3대 지수와 달러 가치는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를 비롯한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음모론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총괄적으로 내용을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증시가 부진해서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어두운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 그 정영국 그 PD께서 이렇게 월가에서 모처럼 웃는 이거 비춰주시겠죠? 모처럼 웃는 활짝 웃는 그런 쪽의 모습을 아마 배경화면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오늘 뭐 캐서분이라든가 현지에서 전해졌습니다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는 일단 성장률 수준 자체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월가에서는 대체로 한 1%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플러스 맞습니다. 방송에서는 한 0.8% 정도를 더 낮췄었는데 그보다 더 낮았어요. 마이너스 1.4%. 그래서 이것을 그로서 쇼크로 성장률 쇼크로 이런 표현을 월가에서 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3대 지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률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떨어졌는데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104엔 인덱스가 104까지 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막을 좀 빨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느냐 하면 어제도 지적해드렸습니다만 가스관 붕괴 때문에 오늘 유로 환율이 1.50선을 장중한테 떨어졌거든요. 유로 환율은 베이스 통화가 유로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유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선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58%를 차지하는 유로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시장이 증시 중심으로 움직입니다는 사실 N달러 환율도 오늘 달러당 131엔까지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130엔 넘어가는 것을 미스터 N, 사카키바라 미스터 N에서 N9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주요 통화는 상징선이 다 깨지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오늘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모처럼 3% 이상 올라갔죠. 근데 그걸 상징했던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정영욱 PD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오늘 그 1사분기 성장률과 함께 가장 관심이 됐던 빅테크의 상징업체 중에서 지금 애플과 아마존의 이렇게 실적이 발표하는데요. 이 아마존은 옛날부터 아마존의 신화가 많이 꺾인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어닝 쇼크가 되지 않겠느냐. 시간에서 아마 아마존의 주가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감안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는 애플은 실적이 좀 기대 정도 나와서 시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오늘 28일이 미국 시간으로 빅데이이기 때문에 1사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 상징 업종이 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미국의 GDP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냐, 어떻게 환호했냐를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누누이 이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는 투자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률 수준보다는 경기 저점이 언제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상 그거는 그런데요. 이번에 그 마이너스 1.4% 나왔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통계 방식이 1년 전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가 마이너스 1.4% 분모 부분이 2, 4분기 때는 분모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많이 추락했으니까
다음 분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어찌됐든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그 주가 향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률 수준 아니라 그 다음에 저점이라는 분쟁에서는 저점을 통과했다 하는 이런 시각이 우리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기별 성장률이 나오죠. 작년에 3분기에 2.1%, 그 다음에 4분기에 6.9%, 그리고 1분기에 마이너스 1.4%니까 결국 저런 1분기 베이스로 하면 7월 말에 발표되는 이렇게 2분기 성장률이 사실상 그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저점론이 나왔다. 턴어라운드론이 나왔다. 예. 인플레는 피크아웃론이 증시에 호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에선 턴어라운드가 호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의 저점을 통과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미경제연구에서는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에서는 한 개의 분기 수치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요인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별 지표는 3개월 이동 평균으로 가지고 추세 가지고 판단하고요. 분기별 성장률 같은 경우는 두 분기 연속 추이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번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2분기 성장률이 기저효과로 보면 플러스가 되는데 낙관대로 저점이 되는데 자 2분기에 4월부터 한번 보면 코로나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끝나지 않았죠. 페드가 3월부터 출구 전략하고 5월달 출구 전략 이렇게 가면은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요인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 봉쇄 문제가 4월달에 집중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나 오늘 주가가 오른 거는 1분기 성장률이 워낙 빠졌으니까 경기 저점론이 나오는 상태에서 주가가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낮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특정한 미국의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특정 사람의 얘기대로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니다,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네, 걸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석학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1, 4분기에 해석하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를 현명하신 시청자분한테 고스란히 전해주는 게 사실 그 미국 경제 실상을 파악하는 게 더 옳은 이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경기 침체하면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의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빠지는 거를 계기로 해서 아마 이창용 하는 신임 총재도 이 말씀을 쓰셨는데 한국 경제가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장기적 구조 침체론에 겪을 것이다. 이창용 이렇게 하는 총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 원래 레이 서머스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1분기의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 알고 당시 그동안 주장했던 올해 연초에도 전미경제연구에서 주장했던 장기 침체, 구조적 장기 침체 겪을 것이다. 이런 반면에 우리 홍영표께서도 눈이 저렇게 있었습니다는 지금 파월이라든가 앨런 입장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이분도 또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사실 이분은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가 침체 우려 단계는 아니다. 예. 건전하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한테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계적 석학 간에도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간에는 견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노이스방크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대형 불황이 올 것이다. 아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아직은 침체가 우려되지 않지만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 비록 낙관론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은 자 정책 당국자 간에 석학 간에 이렇게 서고 글로벌 투자 간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 이렇게 그 체감 지수를 판단할 때는 보통 텍스 마닝 기법, R 워드, 리세션 워드 인덱스까지 많이 파악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미 국민들세 지금의 경기 상황이 어떠냐 하면 자 긍정이다 뭐 플러스 1점 회복이다 하면 마이너스로 침체다 하면 마이너스 1점 해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게 총량으로 플러스가 되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침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R 스퀘어 내지는 R 월드 지수, 침체 단어 지수, 그다음에 텍스 마닝 기법에서 각종 언론에 나오는 침체 우려냐, 회복이 되느냐 하는 가지고 텍스 마닝 기법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 국민들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1분기 성장률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제 5월 FOMC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OMC와 관련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분기 성장률 관련해서는 아마 파월 의장이 가장 지금 성장률이 낮게 나온 거 가지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맞습니다. 왜 곤혹스러우냐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상황은 실적보다는 출구 전략, 경기 문제, 침체 문제 이게 주도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파월 의장은 5월 3일, 4일 미국 시간으로 FOMC 직전에 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변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갑작스럽게 미국이 0.5%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다. 예. 그죠? 갑자기 전이죠? 매파적으로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갑자기 매파 도산하니까 1분기 성장률 직전인데 1분기 성장률을 좋게 나온 거를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5월 회의 직전이니까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종전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 그러면 자 이번에 그 성장률 발표 직전에 어떻게 5월 회의에서 예상됐냐면 저렇게 파월 의장이 완전히 이렇게 매파 돌아가니까 시장에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1분기 성장이 높게 나오지 않느냐 하면 자 자연스럽게 5월 3일, 4일 날 나오는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0.5%보다는 저렇게 매파를 볼 때는 자 0.75%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게 아니냐. 다음 단계네요. 그렇죠? 0.75%가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증시에 부담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0.75%포인트 전시 때 가져가는 이게 어렵다면 그러면 QT랑 같이 연계시키는 방안. 그래서 0.5%를 금리 인하폭으로 좀 낮게 가지고 그다음에 QT를 연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됐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 성장률이 뭐냐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 1.4% 나왔지 않습니까? 야 당신이 1사분기 성장률 직전에 이렇게 매파로 돌아서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사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1.4% 나와? 작년에 인플레가 지속 가능했는데 인플레 일시적으로 봤어? 이거에 대한 낙인 효과가 파월 회장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당시 이번에 진도는 또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 월가에서 사실 전해지지 않는 최대 이슈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과 4일은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언어로서 이렇게 언어로서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프레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심층적인 내용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5월 FOMC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성장률이 낮아졌으니까 인플레 문제도 자 인플레가 지속 가능성보다는 성장률이 이렇게 낮죠? 그러면 월가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인플레가 지속 가능한 지표보다는 자 피크아웃론 지표들이 지금 체감적으로 와닿는 거죠.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절대 수준은 CPI로 일 때는 3월 수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갤러핑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뭐냐? 자 인플레의 피크아웃론을 이렇게 와닿는 거거든요. 성장률이 둔화됐으니까 그게 둔화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근본적 잣대가 되는 것이 3월 근원 CPI인데요. 그때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0.6% 정도 상승했는데 0.3% 둔화됐거든요. 이게 피크하는 게 대기되거든요. 그 위에 보면 유가가 13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대로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 음식료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그 긴급 비장량이 저축분이 풀림에 따라서 또 중국산 제품에서 관세 인하 부분 이런 부분이 돼 보니까 이것도 좀 피크가 친 게 아니냐 하는 쪽이 그동안 반신반의하다가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5월 그 회의 성급하게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는 급진적으로 0.75% 자이언트 스텝 얘기해서 증시에 부담이 된다. 이거는 것보다는 아까 홍익국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0.5%포인트 이런 쪽으로 좀 빅스텝, 자이언트보다는 빅스텝을 가는 게 아니냐. 최소한 QT 문제는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0.5%, 0.75% 올려 있네. 자, 1사분기 성장률에서 0.5%포인트 기정사실하니까 증시에 부담이 적은 거죠.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금리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간 거다. 오늘
아마존이든가 이런 상징성의 실적이 좋았습니까? 실적이 다 올라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다. 이런 궁금증이 풀리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1분기 성장률이 이제 낮게 집계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 관점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자, 1, 4분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3월 CPI,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중요한데 3월 소비자 물가는 8.5% 정도 하니까 예. 이건 뭐 성장률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물가는 인플레 타겟팅의 4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슬로우 프레션 당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요거는 과거 거죠. 앞으로가 중요한 게 증시적 측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1, 4분기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해서 미국 경제 양대 현안이 고용시장은 지금 이제 안정적 움직임을 보니까 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 문제, 성장률 문제, 물가 문제 요게 이제 두 개가 양대 현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연계시켜서 시청자분과 한번 향후의 증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이 시각이 나온 겁니다. 아마 IMF 시절의 전망에서도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뭐냐? 1분기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2분기까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 된다. 근데 3분기에서부터는 이게 슬래프레이션으로 성장률이 뭐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플레는 잡히고 슬로프레이션이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자 출구 전략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고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올해 말서부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 잡히고 성장률 올라가는 약한 정도의 골드락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거든요. 1, 4분기 스태그플레이션 지나간 거거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양대 현안의 성장률과 물가를 볼 때는 그런 쪽에 경기 저점론과 함께 그렇게 형성돼도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배로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 증시에서는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 올라간다. 상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환율이 불안합니다는 상저하가 할 때는 환율은 상고하저가 되겠죠. 이런 흐름은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저런 시각은 사실 오늘 월가에서 많은 이게 동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국도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증시를 견인한 또 다른 요인, 이 달러와 가치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 증시가 올라간 데는 경기 저점과 함께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슬로프레이션 이렇게 약한 정도의 골드락스 이런 쪽으로 함께 이렇게 자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배 정도가 높거든요. 캐리 트레이드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달러 인덱스 103대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오늘 엔화는 130엔, 131엔이 같지 않습니까? 엔저지 않습니까? 예. 엔저니까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와다나베 부인이죠. 예. 와다나베 부인이죠. 저 틀딱에 해당되는 구로타 헤르카는 나쁜 엔저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베노믹스를 고장해서 계속해서 엔저를 조장하니까 그건 틀딱이 아닙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반론을 일으키는 거죠. 엔화 약세대, 금리는 안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구로타에 대해서 이 발빠른 와다나베 부인들이 거기에 대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 빼는 거죠. 어디로 가? 지금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자 유럽의 폴란드라든가 가스가 막죠. 유럽 경제 침체되죠. 유로 약세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 캐리 자금을 움직이는 이런 소피아 분 같은 경우는 쉘터, 피난처가 필요한 거죠. 지금 피해고 보자. 쉘터. 어디로 가겠습니까? 쉘터?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는 TV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T나 There is no alternative에서 증시에 대해서 자, 좀 제3자 방관자 입장에서 MMF라든가 부동자금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미국 증시로 들어오고 와다나베 유로 캐리 자금이 쉘터 자금으로 잠시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보자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 증시로 오니까 미국 증시를 들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경제 성장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앞서 짚어주셨지만 테슬라 주가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상승했는데 왜 떨어진 겁니까? 네. 먼저 그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이게
이렇게 테슬라에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근거와 관계없이 막 예, 적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분할에서부터 과거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위터에서도 적대적 M&A이고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싫어합니다 하는 측면에서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가가 떨어지면 뭐냐, 체리피킹하지 마세요 하는 쪽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분께서, 홍 앵커께서도 FTC 관련해서 전부 조사하겠다. 예, 이게 나왔죠. 맞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짚어드린 거거든요. 예. 이 정도거든요. 우리가 마진론이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수 대금 중에서 465억 달러 중에서 250억 론을 하는데, 자, 요건 인베스트뱅크들의 론, 요건 정부 규제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담보 대출로, 요게 마진 론이거든요. 예. 요게 주가가 떨어지면 마진 컬에 걸리는 거거든요. 예. 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 화합, 통합, 반독점 규제, 금융 규제 이런 측면에서 브레이너 이사도 부의장으로 빨리 상원에 인준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늘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올라왔으면요, 과거의 모습 보면 테슬라 주가는요 6% 이상 뛰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아마 홍 앵커가 방송을 아주 시청자분들 발빠르게 진행할 때 그 문제를 과거의 추세를 봤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아주 이례적이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피인수업체인 트위터 주가도 아마 오늘 나스닥 지수에서 상당폭 부진했을 겁니다. 트위터 주가 한번 나중에 보시겠죠? 이렇게 트위터 주가 아주 0.9%뿐이 안 올랐습니다. 예. 그동안 트위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체리피킹 매력까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저게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사실상 부진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 당국에 반하면 안 된다 하는 측면,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돈을 벌더라도 이 돈을 당신이 테슬라를 사줬던 소비자에서 돈 번 게 아니냐. 당신의 투자했던 주식 투자자한테 돈 벌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돈이 당신이 세계 제일의 부가 됐다 하더라도 시청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는 그때 돈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유세 도입하고 그다음에 브레이너에서 부의장 도입하고 전부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 당신 돈 벌어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ESG, 사회적 밸류에서 소셜 밸류를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이 적대적으로 하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클 수가 없고 CEO는 클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반증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에도 불구하고 과거 2년 전에 생각해서 자 주식 분할에 성공하니까 사세요. 그때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20%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주식이니까 내 주식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는데도 상승했는데도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